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 부전자전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키 큰 아빠들은 키 큰 딸도 키가 크게 됩니다. 뚱뚱한 아빠가 보면 아들도 비슷하게 뚱뚱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유전의 법칙입니다. 이 부전자전은 물론 평범하게 쓰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이 의학적인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열성유전이 있고 우성유전이 있습니다. 열성유전은 부모 두 사람 중에 똑같은 인자가 있어야지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성유전은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여러 가지 유전되는 것이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거죠. 자, 잘 보면 돈 잘 버는 그런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부모가 돈 잘 벌면 자식도 근검절약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인자가 닮습니다. 또 돈을 잘 쓰는 부모들 밑에는 또 그 비슷한 그런 자식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통 큰 손이다, 뭐 기마이가 좋다 이런 사람들, 돈 낭비가 많고 그런 인자도 대물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병도 대물림을 합니다. 가령 시클셀 디지즈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 사람들은 없고 주로 이제 흑인들에게 있는 빈혈인데요. 탈라세미아 같은 것도 주로 이 그리스라든지 이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런 유전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용혈성 빈혈이 잘 생겨요. 그래서 빈혈이 생겨서 일찍 죽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 탈라세미아하고 시클셀 아니미아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또 빈혈이 오는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빈혈뿐만 아니라 병도 이렇게 대물림하는 암도 있습니다. 바로 유방암인데요. 유방암 인자 중에 BRCA1, 브루카라 그러는데 브루카1이라든지 브루카2 이런 인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유방암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 그 안젤리나 졸리가 아직 유방암이 생기기도 전인데 미리 유방 수술을 예방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미 수술을 했다 그러죠. 자, 이것이 바로 이 가족력이 있고 또 이런 인자가 있으면 이렇게도 치료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간염도 이런 부전자전이 있습니다. 비간염은 특별히 이렇게 간암으로 이것이 나중에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선 부부간의 이 잠자를 통해서 이 비간염이 전염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수평 간염이죠.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자식한테도 이것이 출산 때 대물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절제한 성생활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딴 데서 무절제한 성생활로 그 병을 옮아와서 아내에게도 주고 자식에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부전자전 그렇게 대물림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비간염 백신으로 거의 대부분이 예방됩니다. 그러나 이미 태아 그 안에서 이 태반인데서 이미 감염이 되는 아이들은 예방주사를 맞아도 이 감염이 이미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에이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잘 아이솔레이션을 잘 하게 되면 에이즈도 이 자녀들에게 대부분 옛날같이 그렇게 심하게 대물림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에이즈가 아직 백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들이 이 성생활을 아주 정결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폐기력도 이 부전자전 대물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부끼리도 수평 감염도 하고 또 자손들에게 수직 감염도 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 BCG라는 백신이 있었어요. 이 폐기력을 100% 예방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백신을 BCG를 맞으면 상당히 그 예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필요 없게 됐어요. 워낙 드물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진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BCG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미개국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문명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북한과 남한이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현저하게 남한이 더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전자전에 보면 키와 수명에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3끼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키가 평균 키가 남한보다 훨씬 적게 된 거죠. 한두 끼밖에 못 먹으니까요. 그리고 치과 치료를 잘 해야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치과 치료를 잘 못해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건강이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이렇게 어릴 때 이 충치도 사실 부전자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감을 찾을 때는 친정 엄마를 선보라고 했어요. 엄마가 만약에 아기도 잘 낳고 다산하고 그러면 딸도 다산할 것이다. 이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충 그렇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그 사익감을 고를 때는 아비를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술고래이면 아들도 술고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노름 중독이 되면 아들도 노름을 즐기고요. 또 담배가 만약에 부모가 골초가 되었다면 그래서 폐암이 걸렸다면 자녀들도 간접 흡연이 돼서 나중에 폐암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대물림이에요. 자, 비만 아빠가 있는 사람들은 아들, 딸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식생활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들이 대물림을 합니다. 가정교육하고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당뇨가 있다면 자식들도 성인형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고혈압이 있으면 자식들도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고혈압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 유전적으로 자손들에게 이 유전성 고지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 이런 것이 젊은 나이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가족 식성 따라서 그렇고 또 이것이 유전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정후라는 아주 한국 선수가 역대 최대의 아주 대박 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바람의 아들 이종범 씨라고요. 그러니까 이종범 씨가 바람의 아들이라면 이정후 선수는 바람의 손자가 되겠네요. 예, 어쨌든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아버지의 그 야구 인자가 아들에게 간 거죠. 자, 축구 선수 중에 차범근 선수가 유명한데 그 아들도 차두리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를 하고 아주 대물림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빠 따라 등산을 많이 하니까 자식들도 등산을 즐기게 되고요. 부모가 수영을 많이 하면 자녀들도 수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이 대물림이 많은 가운데 이 음악적인 재능도 보니까 대물림을 하더라고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가 있죠. 이 바흐가 후손들이 보니까 음악가가 그 수백 명이 나왔대요. 그런데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천재성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물려줄 자손이 없습니다. 자, 보면 저희 친구들도 보면 의사들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의사니까 자녀도 의사, 부모가 약사니까 자녀도 약사, 부모가 변호사니까 자녀도 변호사, 또는 부모 교사고 자녀도 교사. 이렇게 해서 건강도 대물림을 하고
우리의 재물도 대물림하고 재능도 대물림하고 취미도 이렇게 대물림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믿음도 대물림을 합니다. 신앙도 물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반드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모태신앙은 시련이 있어도 그래도 부모를 닮아서 잘 참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서 나중에 교회의 기둥감이 됩니다. 부모가 구원받으니까 자손들도 구원받는 거죠. 저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믿음 덕에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도 목사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들도 장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선교사니까 대물림 받아서 자녀들도 선교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찬양도 하니까 자녀들도 찬양대를 하죠.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어머니의 딸들이 또 그 며느리들이 기도 대장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봉사대장 하니까 자녀들도 봉사대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도 이렇게 대물림을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